이거 3번 맞나요? 얘부터 보면은 A랑 B 좌표 나와 있고 얘를 1대 B로 내분하는 점이 2,-1이라고 했잖아. 그러면은 1대 B로 내분한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A 좌표가 이제 1,4고 B 좌표가 A,-11이니까 얘를 1대 B로 내분한다고 했죠. 그러면 이제 내분점 공식을 써주면 되는 거지. 그냥 공식 썼을 때 분모에 이제 1 플러스 B 올 거고 똑같이 Y에서도 1 플러스 B 이런 식으로 올 텐데 이제 1B 그대로 위에 써준 다음에 여기서 크로스해서 곱해주면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1이랑 B의 X좌표인 A랑 곱해질 거고 B랑 A의 X좌표인 1이랑 곱해지는 거고 마찬가지로 Y에서도 1이랑 -11이랑 곱해질 거고 B랑 4랑 곱해진다는 거지. 이게 지금 2,-1이라고 한 거니까 우리가 B랑 A를 연립해서 구할 수가 있다는 거란 말이야. 얘 계산해보면은 1 플러스 B 1 플러스 B분의 분자 계산하면 이제 A 플러스 B인데 얘가 이제 2가 되는 거고 똑같이 Y좌표도 얘 계산해보면은 1 플러스 B분의 -11에 4B 더한 게 -1이 된다는 거죠. 이거 계산 연립하면은 A 더하기 B가 2 플러스 2B 될 것이고 얘도 계산해보면은 -11 더하기 4B가 -1, -B가 되는 거잖아. 그러면은 아래 거부터 먼저 계산해볼게. B 넘겨주면은 5B가 -1에 더하기 11 되겠죠. 그럼 이제 B가 10이니까 B가 2라는 거 나올 거란 말이야. B가 2인 거 알았으니까 여기다가 2 대입해주면은 A 더하기 2가 2 더하기 4가 될 거니까 A가 4인 것까지 나오겠죠. A가 4인 거 알고 B가 2인 거 아니까 문제에서 A, B를 B 대 3으로 내분하는 좌표 구하라고 했는데 B가 2인 거니까 결국에 우리가 또 A 1,4고 B라는 점이 이제 A,-11이었는데 A가 4인 걸 아니까 4,-11이 된다는 거죠. 얘를 2 대 3으로 내분하는 점 찾으면 되는 거니까 2 플러스 3분의 2랑 이쪽이랑 곱해지니까 B의 X좌표인 4랑 3이랑 A의 X좌표인 1이 곱해지는 걸 것이고 똑같이 Y좌표도 2 더하기 3분의 2랑 B의 Y좌표인 -11 그리고 3이랑 A의 Y좌표인 4가 곱해질 것이니까 얘의 좌표 구해주면 되겠죠. 그 다음이 바로 다음 거 2-1번 얘는 이제 A, B가 나와 있고 A, B를 1-t 대 t로 내분한다고 했으니까 일단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1-t 대 t로 내분한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내분을 한다 그러면 무조건 양수로 내분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도 양수가 될 거고 얘도 양수가 될 거란 말이야. 그러면 이제 1-t가 0보다 커야 되고 t도 0보다 커야겠죠. 일단 이거 두 개를 아니까 t의 범위를 일단 먼저 구해보면은 위에 거 계산하면 -t가 -1보다 큰 거니까 결국에 t가 1보다 작다가 된단 말이야. 그럼 이제 t의 범위가 일단 0에서 1 사이다 나오는 거고 이거랑 더불어서 이제 내분점이 2, 3면 위에 있다고 했으니까 일단 1-t 대 t 내분하는 점을 찾아줘야겠죠. 찾아주면은 또 똑같이 공식이야. 결국에 1-t 대 t로 내분한다 했으니까 분모에 1-t 더하기 t 올 것이고 1-t랑 A, B를 1-t 대 t로 내분하는 거니까 1-t랑 B랑 곱해지겠지. 그래서 B의 X좌표인 -6이랑 T랑 A의 X좌표인 -3이 곱해질 것이고
똑같이 y좌표도 해주면은 1-t에 더하기 t가 분모에 올 것이고 1-t랑 b의 y좌표인 4가 곱해진다는 거죠. 그리고 t랑 a의 y좌표인 -2가 계산이 되는 건데 여기까지 어렵지 않죠? 근데 분모가 지금 1-t 플러스 t니까 얘 1되고 얘도 1되잖아. 그럼 결국에 분모가 다 날아갈 거니까 분자만 계산을 해주면은 1-t에 -6 곱한 거니까 -6 플러스 6t 그리고 t랑 -3 곱한 거니까 -3t 될 것이고 얘랑 얘 계산해보면은 4 4t에 t랑 -2 곱했으니까 -2 이런 식으로 되겠죠? 여기까지 어렵지 않죠? 그럼 이제 계산하면은 얘가 3t-6이랑 얘 계산하면 2-4t 이제 이런 식으로 되는 건데 얘가 지금 2사분면 위에 있어야 된다고 문제에서 알려준 거잖아. 2사분면이면은 우리가 이렇게 있었을 때 여기 부분 말하는 거니까 x좌표가 양수예요, 음수예요? 음수가 나오고 y좌표가 양수가 나와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3t-6이 음수가 나와야 되니까 얘랑 2-4t는 양수가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럼 이제 계산해주면은 3t가 6보다 작은 거니까 t는 2보다 작다가 될 것이고 2-4t가 0보다 큰 거니까 -4t는 -2보다 큰데 -4 날리면서 부동화가 바뀌니까 2분의 1 되겠죠. 얘도 만족하고 얘도 만족하면서 맨 처음에 했던 0에서 1 사이도 만족을 해야 되는 거니까 세 개 다 만족하려면은 0부터 2분의 1 사이다 라는 게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알파가 0이고 베타가 2분의 1이다 해서 이제 답이 이제 2분의 1이 되는. 응. 우리가 만약에 m 대 n으로 내분을 한다고 했어. 그러면은 길이가 이렇게 있었을 때 m 대 n으로 내분한 이런 식으로 내분을 하는 거잖아. 그랬을 때 만약에 여기에 -1 대 3으로 내분하라고 해봐. 길이가 -1이 될 수가 있어요? 길이는 무조건 양수가 되잖아. 그래서 이제 얘랑 얘가 반드시 양수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t도 양수가 돼야 되고 t도 양수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된 거예요. 알겠죠? (6번) 연습 문제. 나 틀렸어? 어디서? 어디? 아 여기 쉣 그렇네. 여기 이제 알려줬어. 여기 이제 4-6t. 아 그래서 답이 틀리구나. 얘가 이런 식으로 계산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얘 계산하면 t가 3분의 2보다 작다 나와서 답이 0에서 3분의 2까지. 미안합니다. 미리미리 바로 보면 알려줘 나중에. 이제 직선 y는 3분의 1 x 위에 a랑 b라는 점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고 어떤 점 c가 이렇게 있는데 BOC 그러니까 여기 요거 넓이랑 OAC의 넓이가 2대 1이라고 했단 말이야. 그러면은 여기 넓이가 이제 2고 여기 넓이가 이제 2대 1이 되는 건데 우리가 여기 AB를 밑변이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얘가 밑변이면은 높이가 C에서 수의 말 내린 요게 높이가 되는 거죠. 삼각형에. 그랬을 때 이거 넓이 보면은 밑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일 거고 여기 삼각형에서도
똑같이 밑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인데 높이가 지금 둘이 똑같잖아. 그러면은 결국에 높이가 똑같은데 넓이의 비면은 밑변의 길이의 비가 넓이의 비랑 똑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만약에 높이를 h라고 해볼게. 그러면은 저 BOC의 넓이는 우리가 BO랑 h랑 2분의 1 이렇게 넓이 구할 수 있죠. 똑같이 AOC 넓이 구해보면은 AO랑 h랑 2분의 1 될 거란 말이야. 얘랑 얘의 넓이 비가 2대 1이라고 했는데 비율이니까 얘랑 얘 똑같으니까 날릴 수 있죠. 결국에 BO 대 AO가 2대 1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 넓이 비가 2대 1이라는 거는 밑변의 길이 비가 2대 1이랑 똑같다는 거니까 여기 좌표를 지금 3,1이라고 알려준 거잖아. 이 점 좌표를 모르니까 이 점 좌표를 임의로 잡았을 때 여기랑 여기에 2대 1 내분점이 원점이라는 거지. 그러면은 B라는 점을 우리가 A, B라고 했으니까 B랑 A 이렇게 있었을 때 얘네 둘의 2대 1 내분점이 원점이라는 거죠. 그래서 내분점 구해주면 공식 2 더하기 1분의 2랑 크로스돼서 곱해지니까 A의 X좌표인 3이 곱해질 것이고 1이랑 B의 X좌표인 A가 곱해진다는 거죠. 똑같이 Y좌표도 2랑 A의 Y좌표인 1이 곱해지고 1이랑 B의 Y좌표인 B가 곱해진다는 건데 이게 지금 2대 1 내분점이고 얘가 원점인 거니까 얘가 0,0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얘가 0이 되려면은 분자가 0이 되면 되는 거니까 6 플러스 A가 0이 되면 될 것이고 똑같이 여기서도 분자가 0이 되면 되는 거니까 2 플러스 B가 0이면 된다 해서 A랑 B가 나오는 거죠. 괜찮죠? (11번) 얘 같은 거 봤을 때 얘는 지금 A라는 점 하나만 알려주고 A, B, C를 뭐 쭉 하는데 그냥 쭉 그려볼게요. 한번 삼각형을 이런 식으로 그린다고 했을 때 A라는 점 하나만 알려줬고 지금 여기가 마이너스 1,7이다 라고 알려준 거고 A, B, C, B랑 C라고 했을 때 A, B의 중점을 P라고 했으니까 여기를 이제 P라고 잡을 수 있고 A, C의 중점을 Q라고 했으니까 여기를 Q라고 잡을 수 있단 말이야. 그랬을 때 여기가 지금 x1, y1 여기가 x2, y2가 될 텐데 x1 더하기 x2랑 y1 더하기 y2를 알려줬죠. 그러면은 써보면은 일단 이거랑 이거 두 개 알려줬는데 무게중심의 좌표를 구하래. 그러면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어쨌든 여기 좌표 모르고 여기 좌표를 모르잖아. 그럼 우리가 이제 임의로 잡아야겠죠. 뭐라고 잡냐면 잡고 싶은 걸로 잡으면 돼. A, B랑 C, D라고 잡아볼게요. 이런 식으로 잡았을 때 우리가 A, B의 중점이 P라는 거 알고 A, C의 중점이 Q라는 걸 알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식을 얘네 둘의 중점이 이거니까 A, B의 중점 하면은 1대1 내분점이랑 똑같으니까 2분의 X좌표 합이라고 했으니까 얘네 둘 먼저 보면은 2분의 A-1
콤마 2분의 y좌표 합이니까 b 플러스 7 이게 p랑 똑같아야 된다는 거지. 그러면은 이게 결국에 x1, y1이 돼야 된다는 것이고 똑같은 방식으로 AC의 중점이 Q니까 우리가 AC의 중점 해보면은 2분의 C-1이랑 2분의 D 플러스 7 얘가 지금 x2, y2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A랑 B, C랑 D를 x1, y1으로 바꿀 수 x랑 y2 이런 걸로 바꿀 수 있단 말이야. 바꿔보면은 얘 여기서 모아볼게요. 그러면은 a-1분의 2가 x1일 것이고 똑같이 b 플러스 7분의 이게 y1 아래식도 똑같이 쓰면 돼요. 아는 걸 다 이용해서 풀어야 된단 말이야. 얘가 x2 될 것이고 2분의 d 플러스 7이 y2가 될 텐데 이제 얘를 이용해서 어떻게 풀어야 되냐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가 지금 ABC의 무게중심을 찾아야 되는 거잖아. ABC의 무게중심이라 하면은 결국에 3개 ABC의 X좌표의 합 구한 다음에 3으로 나누고 Y좌표의 합 구한 다음에 3으로 나누면 되죠. 그러면은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거는 3분의 X좌표 합하면 마이너스 1이랑 A랑 C일 것이고 Y좌표 합하면은 3분의 7이랑 B랑 D죠. 그쵸? 그럼 결국에 A 더하기 C만 구하고 B 더하기 D만 구하면 된단 말이야. 그랬을 때 우리가 A 더하기 C를 구해볼게요. 얘를 정리해보면은 A-1이 EX1이고 얘를 정리했을 때 C-1이 EX2가 될 텐데 얘가 지금 둘이 더해보면은 A 더하기 C 마이너스 2가 2 곱하기 X1 더하기 X2가 되겠죠. 근데 우리가 X1 더하기 X2가 문제에서 마이너스 1이라고 알려줬잖아요. 그래서 얘를 마이너스 1로 바꿀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얘가 결국에 2 곱하기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2가 될 것이고 A 더하기 2는 결국에 0이 된다는 거잖아. 여기까지 이해 안 됐나요? 안 되는 거 있나요? 그냥 계산만 쭉 얘를 중점 이용해서 이제 식 쓰고 쭉 이제 정리를 한 다음에 우리가 알고 싶은 게 왜 A 더하기 C니까 A랑 C 정리해서 둘 더했더니 얘가 날라간 거지. 그래서 A 더하기 C가 0인 거 아니까 얘가 0으로 바뀐다는 거고 똑같이 B랑 D를 알고 싶은 거니까 B랑 D만 정리를 해보면은 B는 B 더하기 7은 2y1이고 똑같이 D도 정리를 해보면 D 더하기 7은 2y2가 되겠죠. B 더하기 D를 알고 싶은 거니까 둘을 더해보면 B 더하기 D에 14가 2 곱하기 y1 더하기 y2가 된다는 거죠. 여기서 이제 y1 더하기 y2가 우리가 문제에서 4라고 알려줬으니까 얘를 4라고 생각을 하면은 얘는 8이 되는 거니까 B 더하기 D는 8에서 14를 빼면 되니까 마이너스 6이 된다. 그러면은 B 더하기 D가 마이너스 6이니까 얘가 마이너스 6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답이 얘가 0 되니까 마이너스 3분의 1 콤마 3분의 7 마이너스 6 해서 3분의 1이 된다는 거죠. 얘가 무게중심이니까 m이 마이너스 3분의 1이고 n이 3분의 1이다 해서 답이 마이너스 9분의 1이 된다. 되나요? 이해? 잘 모르니까 우리가 여기 PQ 중점 알려주고 좌표를 모르니까 우리가 임의로 좌표를 잡아야 된다는 거지. 항상 문제를 풀 때 너네가 모르니까 이제 임의로 잡고 그러면은 얘를 잡았으니까 A, B의 중점이
P다라는 걸 이용해서 관계식을 구할 수가 있고 똑같이 A, C의 중점이 Q다라는 걸 이용해서 관계식을 구하고 나서 문제에서 하라는 대로 무게중심 구했더니 이런 식으로 나와지는데 그럼 A 더하기 C를 알아야 되고 B 더하기 D를 알아야 되니까 A랑 C를 둘이 관계식을 해서 A 더하기 C를 만들어주는 거죠. 만들어주니까 이제 x1 더하기 x2라는 식이 나와서 없어진 거고 결국에 문제에서 하라는 대로 쭉 진행을 하고 나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 수 있다라는 점을 알아두시면 됩니다. x, y축이 있고 이렇게 직선이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 그러면 이제 얘를 우리가 mx 플러스 n 이런 식으로 잡을 수 있겠죠? 이렇게 잡았을 때 m이 결국에 나타내는 게 기울기죠. m이 이제 기울기고 n이 나타내는 게 y절편이잖아. 이제 이걸 우리 이제 이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야 되는데 제일 먼저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려면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기울기 그리고 한 점을 알 때 우리가 이제 직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다고 해요. 두 번째가 기울기를 몰라도 돼. 기울기를 모르는데 두 점 지나가는 두 점을 알 때 예를 들어서 뭐 여기랑 여기 좌표를 안다 라고 했으면 이 두 점을 알 때도 이 직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거든.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약간 얘는 특수한 경우인데 x절편이랑 y절편을 알 때 우리가 이제 직선의 방정식을 쉽게 구할 수 있어요. 제일 먼저 기울기랑 한 점을 알 때부터 생각을 해볼게. 우리가 만약에 한 점을 아는데 이 점을 안다고 생각을 해볼게. 이 점을 아는데 이 점을 우리가 x1, y1 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직선을 기울기를 아니까 기울기 안다고 가정했으면은 기울기를 만약에 m 그리고 한 점을 x1, y1이다 이런 식으로 해볼게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기울기를 아니까 직선을 y는 mx 플러스 뭐시기 라고 잡을 수가 있는데 얘를 모르니까 그냥 뭐 k 이런 식으로 잡는다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기울기를 m이라고 알고 한 점을 우리가 지금 x1, y1을 지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이 직선의 방정식에 x1이랑 y1을 넣었을 때 성립하겠죠. 한 점을 지난다고 했으니까. 그러면은 대입해보면 y1은 mx1 더하기 k가 될 거란 말이야. 여기까지 되죠? 근데 우리가 얘 알고 얘 아는 거니까 k만 지금 모르잖아. k로 나머지를 정리를 한다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얘만 나머지 넘기면은 k는 y1 마이너스 mx1 이런 식으로 정리할 수 있죠. 얘를 k 대신에 y1 마이너스 mx1을 여기다가 넣을 수가 있단 말이야. 넣는다고 생각을 해보면은 mx에 k 대신에 y1 마이너스 mx1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다는 거죠. 얘를 지금 mx1이니까 m으로 묶는다고 생각을 하면은 얘가 mx-x1에 더하기 y1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된다는 건데 이 말이 결국에 우리가 지금 기울기 m이라는 거 알고 x1, y1 이라는 점을 알았을 때 이 직선의 방정식을 m 그리고 x1이랑 y1을 이용해서 구할 수가 있다는 거죠. 공식이거든요. 기울기를 알고 한 점을 알 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직선의 방정식을 세울 수가 있다는 거야. 예를 들어볼게. 만약에 기울기가 2예요. 기울기가 2고 한 점을 1,3을 지난다고 생각을 해봐. 그랬을 때 이 직선의 방정식은 y는 기울기가 2라고 했으니까 2에다가 1,3을 지난다고 했으니까 x1이랑 y1에 1이랑 3을 대입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x 빼기 1에다가 y1 대신에 3 이런 식으로 직선의 방정식을 세울 수가 있다는 거죠. 어렵나요? 이렇게 되면 이제 2x 마이너스 2에 더하기 3 결국에 2x 플러스 1 y는 2x 플러스 1 이런 식으로 직선을 잡을 수가 있다고. 기울기랑 한 점만 알면. 또 예를 들어볼까요? 만약에 기울기가
만약에 마이너스 1이야. 그러고 한 점이 뭐 4,5라고 해볼게. 그러면은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라고 했으니까 똑같이 y는 하고 마이너스 1에다가 4,5를 지난다고 했으니까 x1이랑 y1에 4랑 5를 대입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x-4에 뒤에 플러스 5 이런 식으로 공식을 대입해서 구할 수가 있다는 거죠. 얘는 이제 계산하면 이제 마이너스 x 플러스 9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죠. 결국에 이제 직선에서 기울기랑 한 점을 알 때 이런 식으로 이제 직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다라는 거. 알아두셔야 되고, 두 번째가 두 점을 알 때도 우리가 직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가 있거든. 만약에 두 점을 안다고 생각을 해봐요. 두 점 안다고 생각했을 때 똑같이 한 점을 x1, y1이라 하고 다른 한 점을 색으로 쓰자. x2, y2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라고 생각을 했을 때 우리가 직선에서 기울기를 나타낼 때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이다 라고 배웠었잖아요, 옛날에. 얘를 만약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두 점 사이의 거리 할 때처럼 직각처럼 나타내 볼게. 그러면은 여기가 결국에 x의 증가량이 되죠. 똑같이 여기가 y의 증가량이 될 거란 말이야. 그러면은 x의 증가량 계산해 보면은 x1에서 x2로 간 거죠. 그럼 여기는 x2에서 x1 뺀 걸 것이고, 똑같이 y1에서 y2로 간 거니까 여기는 y2에서 y1을 뺀 걸 거란 말이야. 기울기라는 게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이니까 x2-y1, x1분의 y2-y1이 된다는 거죠.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이니까. 그러면은 만약에 두 점,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두 점을 알려줬을 때 우리가 이 두 점을 통해서 기울기를 구해낼 수가 있다는 거죠. 기울기가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이니까 x1에서 x2로 갔으면은 둘의 증가량은 x2에서 x1을 뺀 것일 거고, 똑같이 y1에서 y2로 간 거니까 둘의 증가량은 y2에서 y1을 뺀 거라는 거지. 기울기가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잡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뭔 소린지 알겠어요? 그러면은 기울기를 이제 이런 식으로 잡을 수 있으면은 우리가 지금 결국에 이 두 점을 이용해서 기울기를 구한 거잖아. 그럼 기울기를 알고 한 점을 아는 거니까 똑같이 여기다가 대입을 해서 구해줄 수가 있다는 거죠. 기울기를 아니까 y는 x2분의 x2-x1분의 y2-y1 될 것이고, 기울기가 한 점을 이 점을 대입하든 여기에 똑같이 대입을 해주면 된다는 거지. x1, y1을 대입한다고 하면은 x-x1에 더하기 y1 이런 식으로 이제 직선을 잡을 수가 있다는 거죠. 똑같이 x2고 y2를 대입해도 결과는 똑같이 나올 거란 말이야. 한 점을 아니까 이 점을 대입하든 여기에다 똑같이 대입을 해주면 된다는 거죠. 예를 또 들어볼게요. 만약에 1,1이랑 뭐 2,5 이 두 점을 지난 직선의 방정식 구한다고 해. 그러면은 우리가 얘를 통해서 기울기를 먼저 구해보면은 기울기는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이라고 했으니까 1에서 2로 갔으니까 2 빼기 1분의 1에서 5로 갔으니까 5 빼기 1 해서 기울기를 구해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기울기가 1분의 4가 되니까 4가 될 거란 말이야. 기울기를 구했으니까 두 점을 통해서 이 기울기를 통해서 똑같이 기울기와 한 점을 아는 공식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줄 수 있다는 거죠. 기울기가 4고 이 점을 지난다고 생각을 하면은 x 빼기 1 더하기 1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도 있고, 아니면은 2,5라고 생각을 하면은 기울기가 4고 2,5를 지난다고 했으니까 x-2 더하기 5다 이런 식으로 이제 쓸 수 있는데, 얘를 계산해도 4x-4에 플러스 3이니까 4x-3 나올 거고, 아래 것도 4x-8에 더하기 5니까
마이너스 3 되겠죠. 얘를 넣든 결과는 똑같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알겠나요? 그래서 이제 두 점을 알 때도 결국에 이 두 점을 통해서 기울기를 구할 수 있으니까 기울기를 구하고 나면은 기울기와 한 점을 아는 거랑 똑같은 거죠. 그래서 얘는 여기서 두 점을 아니까 이 두 점을 통해서 기울기를 찾아내고 그 다음에 한 점을 대입하면 된다는 거죠. 되나요, 여기까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특수한 경우인데 x절편이랑 y절편을 알려줄 때 이때도 직선의 방정식을 쉽게 구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만약에 문제에서 x절편이 a고 y절편이 b 이런 식으로 알려줬다고 생각을 해볼게. 그럼 이제 막 대충 그렸을 때 우리가 직선이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있다고 하면은 x절편 a고 y절편 b라는 거는 여기가 a고 여기가 b라는 소리죠. 그러면은 얘는 다시 쓰면은 x절편 a라는 거는 a, 0을 지난다 라고 생각할 수 있죠. 똑같이 y절편 b라는 거는 0, b를 지난다 라고 생각할 수 있단 말이야. 그러면은 우리가 a, 0이랑 0, b라는 두 점을 알려준 거나 마찬가지니까 똑같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공식을 써주면 된다는 거죠. 공식을 이제 이런 식으로 외우는 게 아니라 여기서 얘네 둘을 통해서 기울기를 찾아볼게. 기울기 찾으면은 0에서 a로 갔으니까 a 빼기 0이고 b에서 0으로 갔으니까 0 빼기 b가 되겠죠. 이게 기울기가 될 텐데 그러면 기울기가 a분의 마이너스 b니까 마이너스 a분의 b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는데 기울기를 알고 또 한 점을 아는 거니까 한 점을 대입을 해보면은 y는 마이너스 a분의 b에 0, b를 대입한다고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은 x 빼기 0에 b다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다는 거죠. 여기까지 되죠? 그러면은 마이너스 a분의 b x 이게 그냥 x 되니까 더하기 b가 될 거란 말이야. 그쵸? 그러면 이거 만약에 요거 x만 이쪽으로 넘겨보면은 a분의 b x 더하기 y는 b다 라는 식이 나오는데 얘를 양변을 b로 나눠볼게요. 양변을 b로 나누면은 a분의 x 여기 b 날라가니까 여기는 b가 없었으니까 b분의 y 될 것이고 이게 1이 된단 말이야. 양변을 b로 나눴을 때 이렇게 이제 직선이 나오는 건데 얘 잘 보면은 x절편이 a일 때 분모에 이제 a 나오죠. y절편이 b일 때 y 밑에 b가 온단 말이야. 이런 식으로 x절편이랑 y절편 알려주면은 a분의 x 더하기 b분의 y는 1이다 라고 직선을 잡을 수가 있다는 거죠. 봐봐, 예를 들어서 x절편이 2고 y절편이 5인 직선이 있었다고 해볼게. 이 직선의 방정식을 구한다고 하면은 그냥 x 밑에 x절편이 5고 더하기 y 밑에 y절편이 5고 더하기 1이 되면 된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x절편이랑 y절편을 알 때는 직선을 쉽게 구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오면은 a분의 x 그리고 b분의 y가 1이다 라는 거. 이거 세 개만 얘는 실제 외우지도 않아도 돼. 외우지도 않아도 되고 그냥 가끔 나오는 거라서 알아두면 좋은 거고요. 얘 같은 경우도 얘를 외운다기보다는 두 점을 통해서 기울기를 구할 수 있죠. 기울기를 구하니까 기울기랑 한 점을 아는 거라서 결국에 얘만 확실하게 외워두면은 모든 문제를 다 풀 수 있는 거예요. 되나요? 그러고 이제 이런 식으로 아무튼 직선을 방정식으로 구할 수 있다라는 거고, 우리가 직선이 이제 저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y는 mx 플러스 n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는데
우리가 가끔 가면은 직선이 이런 식으로 나올 때가 있어요. 한쪽에 이제 몰려서 나오는 경우. 이런 식에는 이제 얘를 우리가 직선의 방정식의 일반형이라고 하는데, 얘로 나오는 경우에는 보통은 저 표준형, 얘를 이제 표준형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얘로 보통 바꿔서 풀어주는 경우가 많은데, 얘를 저런 식으로 바꾸려면은 y는으로 정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y 빼고 나머지 다 넘긴다고 생각을 하면은 by는 마이너스 ax 마이너스 c 이런 식으로 될 텐데, 얘를 y는으로 정리를 해주면 양변에 b로 나눠주면 되는 거니까 b분의 ax 마이너스 b분의 c다. 얘를 보통 이제 이런 식으로 바꿔서 많이 푼단 말이야. 많이 바꿔서 푸는데 얘를 그대로 써서 푸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어떤 경우에서 쓰냐면, 일반형을 쓰는 경우가, 첫 번째가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 있고, 두 번째가 나중에 배우게 될 텐데,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을 쓸 때 우리가 이제 일반형으로 이용해서 풀거든요. 보통은 이제 얘에서만 쓴다고 생각해도 돼. 얘는 우리가 편리하게 쓰려고 이제 얘를 쓰는 건데, 예를 들어 볼게. 우리가 만약에 직선 두 개 있는데 ax 더하기 by 더하기 c가 있고, 이거는 0이라는 직선이 하나 있고, 똑같이 a-x, b-y, c-는 0이라는 직선이 하나 있다고 했을 때, 우리가 이 두 직선을 대충 그렸을 때 이런 식으로 그려진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얘네 둘의 교점이 있을 거란 말이야. 이 교점을 지나는 직선을 우리가 얘랑 얘를 이용해서 작성을 할 수가 있거든요. 뭔 소리냐면, 이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면은 우리가 뭐 이런 식으로도 그릴 수 있고, 아니면 뭐 이런 식으로 그릴 수 있고, 이런 식으로도 그릴 수 있고, 다양하게 그려지죠. 다양하게 그려지는데, 얘를 얘네 둘로 표현을 하면 어떤 식으로 표현할 수 있냐면, 우리가 ax 더하기 by 더하기 c랑 뒤에 a-x, b-y 더하기 c- 이게 0이라고 했을 때, 이 교점이라는 거는 얘도 0이 될 때고, 그러니까 얘도 0이 될 때고 얘도 0이 될 때죠. 교점이라는 건 둘 다 0이 되는 거라 교점이 되는 거란 말이야. 그랬을 때 얘도 0이 되고 얘도 0이 된다는 거니까 여기에 어떤 숫자를 곱해도 0이 되겠죠. 그러면은 여기다가 실수 k를 아무거나 곱해도 얘는 0이고 얘는 0이니까 얘는 항상 0이 될 거란 말이야. 이 교점을 지날 때는. 왜냐면 이 직선도 이 점을 지나니까 0이 될 거고, 이 직선도 이 점을 지나니까 0이 될 거니까. 돼요, 여기까지? 그러면은 얘도 0이고 얘도 0이니까 어떤 숫자 k를 곱해도 이거 자체는 0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교점을 지나는 방정식을 이런 식으로 우리가 나타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직선 두 개를 쓰고 그 두 직선 중에 아무거나 k를 곱해도 이 직선은 무조건 이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 된다는 거죠. 사실 안 될 수 있거든. 이거 좀 헷갈리는 개념이라. 이런 식으로 이제 구해져서 문제를 풀 수가 있다는 건데, 이럴 때 어쨌든 일반형을 쓴다. 그리고 웬만해서는 일반형을 표준형 y는으로 정리해서 풀어주는 게 문제를 풀 때 훨씬 더 편리할 거예요. 뭔 소리인지 알겠죠? 얘 같은 경우도 이제 얘를 이런 식으로 이제 바꿔서 풀어주는 건데, 이런 식으로 바꿔서 풀려면은 b가 분모니까 얘가 0이 되면 안 되잖아요. b가 만약에 0이라고 하면은 여기서 애초에 y가 사라진단 말이야. b가 0이면 이제 ax 더하기 c는 0이 되죠. 그러면 이제 얘는 ax는 마이너스 c인 거니까 x는
마이너스 a분의 c가 될 거란 말이야. 얘를 수직선상에 그린다고 했을 때 그릴 데가 없네. 이런 식으로 있다 하면은 x는 이니까 우리가 가로로 그려줘요, 세로로 그려줘요? 세로로 이런 식으로 그려진다는 거죠. x는 마이너스 a분의 c 이런 식으로 이제 그려지는 거고, b가 0일 때는 이제 이런 식으로 직선이 그려질 것이고, b가 0이 아닐 때는 이런 식으로 뭐 이런 식으로 그려질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그려질 수도 있고 다양하게 그려질 수 있다는 거죠. 이해되나요? a가 0일 때는 얘가 사라지니까 y는으로 정리가 돼서 이런 식으로도 그려질 수 있다라는 것만 머릿속에 담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